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가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는 2017년 3월에 뉴럴링크라는 새로운 뇌공학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2017년 뉴럴링크의 설립을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류는 인공지능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뇌 위에 인공지능 층을 만들고 자연적인 두뇌와 인공두뇌를 연결하는 것뿐입니다. 머스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면 아마도 허황된 소리라고 비웃음을 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불가능을 현실로 바꿔낸 일론 머스크의 도전은 대중으로 하여금 가까운 미래에 영화 매트릭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사재를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했는데요. 뇌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단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 그리고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도 미국의 첨단 뇌공학 연구소와 연구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뇌공학이 무엇이고 어떤 비전이 있기에 세계 IT 업계를 이끄는 거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뇌공학 연구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이번 강연에서는 뇌공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이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기술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영어로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도 하는 이 기술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생각만으로 외부 기기를 제어하거나 외부와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되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대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일론 머스크의 5번째 회사인 뉴럴링크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뉴럴링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튜브 공개 발표회를 개최했는데요. 대대적인 언론의 홍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는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동시에 접속해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도전을 숨죽이고 지켜봤죠. 뉴럴링크의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실과 바느질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 불과한 가느다란 실에 32개의 전극을 코팅한 뒤에 이 실을 뇌 표면에 바느질하듯이 박아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뉴럴링크는 이 신경실을 뇌 표면을 따라 박음질하기 위해 캐나다의 로봇 회사와 손을 잡고 초정밀 바느질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이 로봇은 뇌혈관을 피해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자동으로 분당 6개의 실을 뇌 표면에 박음질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뉴럴링크는 이후 원숭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거쳐서 2023년에는 FDA로부터 인체 대상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고 드디어 2024년 1월에 놀런드 아르보라는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뉴럴링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2024년 3월에는 아르보가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친구와 체스 게임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물론 이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된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지식 업로드라든가 텔레파시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암호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뇌가 만들어내는 신호를 흔히 뉴럴 코드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뇌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럴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을 시도하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011년에 티모시 버스바이스와 스티브 라르소는 오픈원 프로젝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예쁜 꼬마 선충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관찰된 행동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망 연결 강도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티모시 버스바이스는 예쁜 꼬마 선충의 단순화된 신경망 연결성 데이터를 레고 EV3 로봇에 이식한 뒤에 로봇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티모시가 로봇에
어떠한 인위적인 행동 패턴 프로그램을 집어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쁜 꼬마 선충 로봇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해 자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티모시가 구현한 로봇의 움직임은 실제 예쁜 꼬마 선충의 움직임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망 연결 강도 정보가 아직 완전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모시의 로봇 실험은 한 생명체의 신경망 연결성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 그 개체를 기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예쁜 꼬마 선충은 겨우 302개의 신경세포와 7천여 개의 시냅스를 가진 단순한 생명체입니다. 무려 86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에 달하는 시냅스로 구성된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만약 먼 미래에 시냅스의 연결 강도를 사진을 찍듯이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뇌를 끄집어내서 완벽한 연결성 정보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컴퓨터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실제로 2018년 MIT 출신의 로버트 맥킨타이어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넥톰이라는 이름의 벤처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회사는 죽은 사람의 뇌에 알데히드 안정화 냉동 보관이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시냅스를 비롯한 뇌 구조를 변형 없이 보존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넥톰에 따르면 사체로부터 분리된 뇌는 영하 122도에서 보관되고 수백 년 동안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이미 한 여성의 뇌를 냉동 상태로 보관하는 데 성공했으며 1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후에 자신의 뇌를 냉동 보관하기로 약정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넥톰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언젠가 인간 뇌의 구조적, 기능적 신경망 연결성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된다면 보존된 뇌로부터 그 사람의 모든 기억과 경험을 추출해서 컴퓨터에 업로드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설령 온전하게 보존된 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냅스의 연결 강도는커녕 구조적인 연결성 정보조차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여행하는 것은 상상해서나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앞으로 100년 뒤에는 우리의 마음을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런 SF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기술 외에도 당장 우리 의료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뇌공학 기술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자약인데요. 뇌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생겨납니다. 우울증, 강박증, 알츠하이머, 뇌졸중, 뇌전증, 만성통증, 파킨슨병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약이라는 것은 약물을 주입하는 대신에 뇌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서 약물 복용에 효과를 내는 의료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자약에 사용되는 물리적인 자극에는 전기장, 자기장, 빛, 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다양한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뇌에 약한 전류를 흘려주는 것인데요. 두피에 한 쌍의 전극을 부착한 다음에 약한 전류를 흘려주면 전극 아랫부분의 뇌 활성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서 우리 뇌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전기 자극보다 가격이 비싸고 이동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보다 정밀하게 뇌를 자극하는 방법은 자기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머리 밖에서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는 경두개 자기자극 장치는 2008년에는 이 기계를 우울증 치료에 사용해도 좋다는 미국 FDA의 허가가 났고 지금은 일반 병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의료기기가 됐죠. 최근에 뇌공학자들은 빛을 이용해 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에 해조류에서 추출한 채널 로놉신2와 같은 단백질을 바이러스를 이용해 주입한 다음에 특정한 파장의 빛을 쪼이면 단백질이 발현된 신경세포의 활동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효과를 광유전 효과라고 하는데요. 전류나 자기장은 넓게 퍼지기 때문에 자극하려는 부위 주변의 신경세포들도 함께 자극이 되지만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은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성은 매우 중요한데요.
신경세포 중에는 다른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세포가 같이 자극되면 자극의 효과가 없어지거나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머리 밖에서 근적외선 파장에 레이저를 쏘아서 뇌 활동을 조절하는 광생체 조절이라는 기술도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레이저 포인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머리에 대고 쪼아서 뇌를 조절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소리, 즉 초음파를 이용해서 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머리 밖에서 초음파를 발생시켜 뇌의 한 부위에 집중시키면 그 부위의 뇌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뇌공학자들은 뇌의 감각 중추를 초음파로 자극해서 감각을 느끼게 하는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성공한다면 가상현실에서 아바타가 느끼는 감각을 사용자가 직접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자약 기술은 다양한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특정 부위의 뇌 자극을 통해 기억력, 수학 계산 능력, 집중력과 같은 다양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뇌 조절 기술을 스포츠 선수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는데요. 스키 점프 선수들에게 뇌 전기 자극을 시행했더니 균형 감각이 향상돼서 점프 거리가 늘어났다거나 사이클 선수에게 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술을 브레인 도핑이라고 부릅니다.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기도 하지만 안전하기만 하다면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을 위해 만든 좋은 기술도 악용되거나 오용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미국에는 방위고등 연구계획국, 영어로는 DARPA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는 요즘 인간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DARPA 브레인칩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ARPA에 따르면 이 마이크로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린 병사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해서 끔찍한 기억이 저장된 부위를 알아낸 뒤에 그 부위에 브레인칩을 삽입하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 이후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시 잊고 싶은 기억이 떠오르면 리모컨에 있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브레인칩에 전류가 흐르면서 신경세포의 활성도를 강제로 낮추게 되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억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달파의 연구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만약 달파가 몰래 편도체에 브레인칩을 이식한 뒤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본부에서 브레인칩의 스위치 버튼을 누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두려움이 없는 병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능력 강화칩, 수학 능력 강화칩을 만드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동물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한 연구소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해진다면 결국 두개골을 열고 머릿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가 하면 보상회로를 전기 자극해서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일종의 전자마약을 만드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파킨슨병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심부 뇌자극 기술을 적용할 때 실수로 측자핵이라는 부위를 자극하면 환자들이 극도의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자에 들어있는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뇌의 보상회로에 전기 자극이 가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쥐들은 먹거나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쉬지 않고 레버를 눌러댔고 심지어 수백만 번 레버를 눌러대다가 쓰러져 죽은 쥐도 여러 생겨났습니다. 2012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저명한 정신과학자인 토마스 슐레퍼 박사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측자에게 심부 뇌자극을 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슐레퍼 박사는 언젠가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기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미래가 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뇌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감을 높이려는 시도는 전혀 비윤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뇌공학 기술이 뇌질환의 치료를 돕고 장애를 가진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상인들의 뇌기능 향상이나 인위적인 행복감 유도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기술에 대해 비판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기술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바꿀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 뇌공학 기술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